혹시 상속이나 증여를 준비하면서 공시 가격으로 신고하면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저희 얘기가 정말 중요할 겁니다. 네. 국세청이 상속증여 부동산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전히 바꾸고 있거든요. 저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기본 원칙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시가 과세라는 점이에요. 시가 과세? 네, 여기서 시가란 매매 사례나 감정가액처럼 객관적으로 입증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식 가격은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나 예외적으로 쓰는 보충적인 방법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시가가 원칙인데 왜 그동안 공시 가격으로 신고하는 게 가능했고 또 문제가 됐던 건가요? 바로 그 예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초고가 아파트 시세는 폭등했는데 공식 가격이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아, 그 격차가 엄청났죠. 네, 심지어 실제 수백억 원짜리 주택의 공식 가격이 시가의 40% 수준인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이러다 보니 중형 아파트보다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더 적게 나오는 이른바 과세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고, 이게 조세 형평성에 큰 문제를 일으킨 거죠. 이런 움직임이 아예 처음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몇 년 전부터 상업용 건물, 이른바 꼬마 빌딩을 대상으로 비슷한 걸 해왔다고 하던데 거기선 성과가 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꼬마 빌딩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먼저 시행했는데요. 그 결과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어떻게요? 4년간 약 4조 5천억 원으로 신고됐던 재산가액이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를 통해서 7조 7천억 원으로 재평가됐습니다. 와,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네요. 그렇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사업이 시작된 후로 납세자들이 알아서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에 가깝게 신고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거예요. 제도의 효과가 입증된 셈이죠. 효과가 입증됐으니 국세청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겠군요. 예상대로 주거용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아파트까지 확대된 거죠. 맞습니다. 드디어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대됐고 2025년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이 그 대상이 됩니다. 네. 특히 주목할 건 대상 선정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는 점이에요. 이전에는 추정시가와의 차이가 10% 또는 10억 원 이상일 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10억 원이요? 네, 이제는 10% 또는 5억 원 이상만 차이가 나도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5억 원이면 기준이 정말 깐깐해졌네요. 그럼 이건 일부 고가주택만 콕 집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전수조사에 가깝게 하겠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일부 사례만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강남 4구나 마용성 같은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증여 사례는 수천 건 단위의 전수 검증이 진행 중입니다. 아, 이미요? 네, 운 좋으면 넘어가겠지 하던 시대는 끝났고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이 특히 어떤 유형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나요? 저희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고가 아파트를 단순히 공시가격으로만 신고한 경우, 그리고 대출 같은 빚을 끼워서 세금을 줄이려는 부담부 증여 편법이나 법인을 통한 회피 사례를 보고 있죠. 미성년자 증여나 자녀를 건너뛰는 세대 생략 증여도 주요 검증 대상입니다. 정말 촘촘하게 보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요? 네, 이제는 감정평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만약 국세청이 직접 평가한 금액의 80% 미만으로 평가한 감정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을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어요. 아, 이렇게 되면 해당 기관의 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일까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신고 단계부터 제대로 된 감정평가를 받아서 적정한 시가로 신고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낮은 금액으로 신고했다가 오히려 국세청의 재평가를 받게 되면 세금이 더 늘어나는군요. 세액이 더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 있거든요. 결국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비용과 위험을 모두 줄이는 길이군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에 맞는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 시가를 찾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감정평가 수수료는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도 가능하고요. 상속과 증여에서 예전에도 다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이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됐네요. 네, 제도는 이미 바뀌었고 국세청의 기준도 명확해졌으니까요. 맞습니다.
국세청의 감정평가 조사 사업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상속이나 증여를 고민하는 첫 단계부터 세무 전문가와 함께 감정평가를 포함한 전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가 된 시대입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결국 결과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